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누이가 승진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자격이 없다며 자리에서 쫓아냈죠. 저는 싸우는 대신 조용히 돌아서서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사람 하나만 잘라주세요. 저는 작은 방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붉은 기와지붕 위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파티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인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섞인 눈초리 속에서 시어머니에게 식탁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곳을 떠올리면 눈을 감아도 생생했습니다. 시누이 혜진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 시어머니 김 여사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 모든 것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연두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혜진의 승진 축하 파티에 최소한의 존중은 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시어머니가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는 가족들이 얼마나 단정하게 보이길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인내하고 참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이었죠. 마치 제 존재가 불필요한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화려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시누이 혜진이가 보였습니다. 드레스와 같은 색의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환하게 웃으며 자기가 막 팀장으로 승진했다고 손님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혜진은 저를 거만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언니가 축하할 게 뭐가 있어? 여기 앉을 자격이나 돼? 파티 음식은 이미 차려져 있었고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렴. 그 자리는 너랑 어울리지 않아. 여기 앉는 사람들은 다 지위도 있고 목소리도 내는 사람들이야. 넌 그저 평범한 아내일 뿐인데 어떻게 귀한 손님들과 한자리에 앉겠니?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가리고 웃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술잔을 든 손을 떨면서도 저를 변호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고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눈가에만 맺혔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너무나 숨막혀서 파티장의 감미로운 음악 소리조차 더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했지만 떨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시어머니가 이를 더 크게 만들 빌미만 줄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굴욕감을 감수하며 조용히 밖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모두에게 등을 돌린 채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서연이에요. 사람 하나만 좀 잘라주실 수 있을까요? 파티장 안은 순식간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저를 보다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주는 입을 떡 벌렸고 혜진은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색이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손으로는 식탁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경고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조금 전까지 시끌벅적했던 공간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직원이 쟁반 위에 잔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팽팽한 공기를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금 제 행동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큰 의문을 심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저렇게 권력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빠라고 부른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하지만 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충격에 빠진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혜진의 입가에 떠돌던 경멸이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푹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노와 당혹감 속에서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리며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면 굳이 이 자리를 탐내진 않겠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분명해질 거라 생각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티장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방금 제 행동이 새로운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고 너무 많이 참아왔습니다. 이제 더는 제 자신이 짓밟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과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남편의 비겁한 침묵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인내했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저를 인정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무시당할 뿐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어두운 방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민주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두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화낼까봐, 여동생이 원망할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했죠.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이 가장 지켜줘야 할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췄습니다. 마음속에서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남편에게 기댈 수 없다면 나 자신에게 기대야 한다. 파티에서 제가 전화했던 아빠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온 사회가 존경하는 박 회장님, 그리고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막다른 길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진실의 일부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부터 다시는 약해지면 안 돼. 네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얇은 천처럼 방안을 감쌌지만 제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멸의 눈초리 속에서 박 회장님,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던 순간을 계속해서 떠올렸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맴돌며 강인해진 기분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강인해진 이유는 마침내 짓밟히는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고, 불안한 이유는 그 일이 시댁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지만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편안함이 아닌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도 돌아눕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침묵을 두 번째 칼날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가장 먼저 제게 안부를 묻고 저를 감싸줘야 할 사람은 남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피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저를 피하는 민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어제 왜 그랬어? 파티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알아? 어머니는 화가 나서 몸까지 떠셨다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느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냐고요? 그럼 당신은 어머니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요? 당신이 어떻게 침묵했는지 기억하냐고요.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하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입술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삼켜버렸습니다. 더는 약해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서려 있었지만 다정한 관심이 느껴졌죠. 서연아, 괜찮으냐? 어젯밤에 전화 받고 다 이해했다. 아빠가 바로 개입해 줄까?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기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 저도 두려워요. 진실이 밝혀지면 제가 그들 눈에 더 이상 평범한 사람으로 살 기회를 잃게 될까 봐요.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넌 내 딸이다. 어디에 있든 당당해야 한다. 하지만 네 선택을 존중하마. 네가 비밀로 하고 싶다면 아빠는 침묵할 것이다. 네가 보여주고 싶다면 아빠가 내 버팀목이 되어주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 심장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고 저는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제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제가 옷을 개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제가 인사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너 정말 버릇없는 며느리로구나. 어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망신스러운 짓을 하고도 누구한테 전화 좀 했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이 집을 협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저는 손에 쥔 옷자락을 꽉 쥐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전 누구에게도 망신을 주려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 제가 앉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굴욕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많이 참았어요. 하지만 제 침묵은 어머니께서 저를 더 무시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김 여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 빈손으로 우리 민준이한테 시집 온 것만으로도 내겐 7대 조상 덕분인 줄 알아. 내가 아들을 이만큼 키운 게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를 얻으려고 한 줄 알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들고 싶었던 적 없어요. 하지만 저는 빌부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일하고 제 삶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누구든 간에 저는 민준 씨의 법적인 아내이고 이 집의 며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어머니를 포함해 그 누구도 제 인격을 짓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김 여사님은 순간 할 말을 잃더니 화가 나서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네가 이 집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된 이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습니다.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새언니 정말 너무해. 어제 우리 부서 사람들이 온종일 그 얘기로 떠들썩했어. 언니가 어떤 권력자한테 전화했다면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안 그러면 나 회사 못 다녀. 민주는 한숨을 쉬더니 오히려 저를 책망했습니다. 이것 봐. 네가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혜진이는 동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어머니는 화가 나셨고 온 집안이 불안해. 너는 너 자신 말고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 저는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문제의 원인이었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불쌍한 피해자였던 걸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내가 만약 침묵했다면 누가 나를 생각해 줬을까? 아니면 그냥 그림자처럼 여겼을까? 오빠는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가 모욕당할 때 침묵했어. 이제 와서 나를 탓한다면 좋아.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를 지킬게. 말을 마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전처럼 참고지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아픔과 제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결심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제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펴고 또렷한 글씨로 적었습니다. 서연아, 오늘부터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누구도 널 짓밟게 두지 마. 책상 스탠드, 불빛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나는 나아갈 것이다.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긴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의 동작이 느리고 침착했습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화그만 풀어. 어제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너도 이해해줘야지.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혜진이는 내 친동생이잖아. 내가 중간에 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누구 편을 들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모욕당했을 때 당신은 내게 공정한 말 한마디는 해줬어야 해요. 어머니께 소리치며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내의 편에 서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민주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그의 나약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만약 제가 계속해서 그에게 기댄다면 이 싸움에서 영원히 버려질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퇴근이 늦었습니다. 집 대문 앞에서 이웃 몇몇이 모여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 파티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제 오냐? 온 동네가
내 며느리가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사람 잘라달라고 했다는 얘기로 떠들썩하더구나. 참 대단해. 내가 아들을 수십 년 키웠더니 결국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될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혜진이는 옆에 앉아 픽 웃으며 의기양양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새언니, 그날 언니 때문에 우리 회사 동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알아요. 언니가 며느리냐 아니면 회장님 사모님이냐고 묻더라고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아, 만약 그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멈췄을까요? 몇 년 동안 저는 참고 견뎠지만 누가 저를 인정해줬나요? 만약 당신들이 그저 말 못하는 벙어리 며느리를 원했다면 미안하지만 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김 여사님이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무례하긴.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투를 써? 똑똑히 들어도. 이 집에 계속 있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아니면 짐 싸서 나가. 이 집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심장이 찔리는 듯 아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준 씨의 법적인 아내예요. 여기도 제 집이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실 수는 있지만 저를 집에서 쫓아낼 권리는 없으세요.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들어오던 민준을 향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 좀 봐라. 감히 엄마한테 대들고 반항하는데 네가 아직도 저의 편을 들 거냐. 민준은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시선이 흔들리며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역시나 그는 고개만 숙인 채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아프면서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방금 제가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 또 하나의 벽돌을 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특유의 목소리였죠. 서연아, 또 힘든 일이 있구나. 아빠는 알지만 내게 직접 듣고 싶구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어요.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빠 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그들을 누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진정한 힘은 외부의 버팀목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란다. 넌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어. 이제 내 자신을 보여줄 때가 됐다. 네가 원한다면 아빠가 나서겠지만 그들이 네가 단지 아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렴.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항상 뒤에서 계시지만 제가 스스로의 두 발로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좀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은 호기심과 경외감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숙이는 대신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연이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한다면 내가 직접 보여주겠어. 오후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참 거만하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네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려주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혜진이가 보낸 문자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곧 친척들이 놀러 온다며 청소하고 요리하는 등 자질구레한 일들이 빼곡히 적힌 목록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저를 깎아내리고 제 집에서
저를 하녀로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종이를 접어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어머니, 할게요. 하지만 두려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비합리적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 여사님의 눈빛이 어두워졌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려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아직 길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 뒤로 점점 단단해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지않아 시어머니와 혜진이 모두 저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 박 회장님의 딸이라는 진실이 그들이 절대 잊지 못할 한 방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거실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누이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대해 거만한 말투로 자랑하고 있었죠. 저는 이 집에서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깨달으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진은 저를 보자마자 곁눈질하며 입꼬리를 비죽 올렸습니다. 아, 우리 새언니 오셨네. 언니도 들었죠?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고위 임원들만 모이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분들이 언니가 그 파티에서 소리 지른 걸 알면 얼마나 웃을까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아냥거림에는 익숙했지만 혜진은 저를 그냥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언니가 아주 권력 있는 사람한테 전화했다고 수군거리던데 솔직히 말해서요. 언니 신분이 뭐 대단한 거라고 너무 높은 꿈은 꾸지 마세요. 그러다 크게 다쳐요. 시어머니는 옆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들었냐? 서연아, 전화 한 통 했다고 네가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근본이 중요한 거야. 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 분수를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제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다툼하기 싫어 방으로 올라왔지만 마음속에서는 은밀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저를 모욕하고 약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맹세코 그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로부터 다음 주에 대기업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대기업의 이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인지 계획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 날이 다가오자 저는 복장부터 자료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전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크림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그 집에서 항상 고개 숙이고 참기만 하던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빛나는 눈을 가진 여성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혜진이도 와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그녀는 새로 승진한 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제 눈과 마주치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꼬리를 올리며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각 항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발표했습니다. 주재자석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켜보셨고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계속해서 제 말에 끼어들며 저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 그녀는 비웃으며 톡 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팀장님 의견은 너무 이론적인 것 같네요.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말이 맞아요. 현실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어려움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젊어서 많은 도전을 겪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곧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빨개진 채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팀장님, 잠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돌아보니 한 고위 임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발표가 아주 명료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협력하게 될 것 같군요. 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신분에 대한 진실을 서서히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와 혜진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참 대단하네.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줬지만 영원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밖에서 뭘 하든 상관없지만 집에 돌아오면 넌 여전히 며느리야. 만약 계속해서 잘난 척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전 단 한 번도 대립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계속 저를 압박하신다면 저도 더는 두렵지 않아요. 한 번은 져드릴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는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진 시어머니와 일을 가는 혜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서도 결연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게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그들 모두 제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굳세게 버텨.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멈춰서는 안 돼. 그 중요한 회의 이후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해졌습니다. 혜진은 마치 화가 난 짐승처럼 매일같이 비꼬고 헐뜯을 구실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가끔씩 식사 분위기를 숨막히게 만드는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민주는 마치 두 낭떠러지 사이에 선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혜진이 들어와 팔짱을 낀 채 문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언니, 오늘 회의하고 왔는데 동료들이 또 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중요한 척은 다 하는데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몇 마디 칭찬 들었다고 사람들이 언니를 보는 시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혜진이 도발하려는 의도를 알았지만 그 덫에 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니는 분수를 알아야 해요. 이 집도 이 직장도 모두 언니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 짐 싸서 쫓겨나게 될 거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혜진아, 난 한 번도 너와 경쟁하려 한 적 없어. 하지만 내가 계속 나를 짓밟으려 한다면 나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수밖에 없어. 난 두렵지 않아. 말을 마친 저는 그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뒤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에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녀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역시나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엄격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다. 여자는 부엌일이나 하고 남편, 자식이나 돌봐야지. 네가 일하러 다니니 온갖 말썽만 끌고 와서 이 집안 망신만 시키는구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깎아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자존감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인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제 땀과 눈물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부양하고 가족을 위해 보탬이 되려고 일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만둬야 하죠?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집은 하루 종일 밖에 싸돌아다니며 망신이나 사오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민주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반박이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실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저는 이기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방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입을 떡 벌렸고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참 대단하구나. 어디 내가 나한테 대항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방으로 올라오며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분노를 산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멀리 보이는 거리의 불빛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 자신 안에 있다. 맞습니다. 만약 제가 일을 그만둔다면 저는 마지막 발언권마저 잃게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강한 결심을 하고 회사에 갔습니다. 일에 몰두하며 맡은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동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먼저 다가와 업무에 대해 상의하거나 심지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퇴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혜진이 회사 정문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줄 거야. 누구한테 전화 좀 했다고 대단한 줄 아나 본데 난 안 무서워.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빛났습니다.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누구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은 그렇게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줄게. 말을 마친 저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서 불꽃이 튀는 그녀를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음흉한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네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집에서 네가 설 자리는 없을 줄 알아.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존경해요. 하지만 제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살 수는 없어요. 만약 인정받는 대가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김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벌떡 일어나 손을 떨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삼킬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갈등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수첩에 적었습니다. 내일은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야. 하지만 서연아, 두려워하면 안 돼. 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만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고 더 길고 격렬하게 이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신분에 대한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방에서 나오기도 전에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문을 밀고 들어왔고 그 뒤를 혜진이가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불처럼 이글거렸고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똑똑히 들어도 나는 결심했다. 너는 당장 사직서를 써야 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리고 그 옆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혜진이를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너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일은 제 삶이에요. 압박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요. 김 여사님이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 정말 고집이 세구나.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오늘부로 너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깊숙이 베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옳지 않으려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잔인한 말로 저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혜진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들었죠, 언니?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버티는 거예요? 정말 눈치도 없네. 이 집에 있어 봤자 집만 될 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모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더 이상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저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노동의 대가로 살아가고 있고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숨막힐 듯 팽팽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몸을 떨었고 혜진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된 상황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언성을 높이세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돌아서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 아내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 엄마는 이 집에 죄가 없는 셈 칠 거다. 선택해. 아내냐 아니면 엄마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저는 단 한 번만이라도 민준이 용감하게 제 편에 서주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도 그냥 일하고 싶을 뿐인데 어머니, 서연이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라니 그건 마치 제 존재를 두고 흥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짠맛을 삼키고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제가 이 지경까지 몰린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개입하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고요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지친 모습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줄래?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에 맺힌 고통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는 당신에게 이미 많은 시간을 줬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내 편에 선 적이 있었나요? 그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은 끝없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부부의 정마저 삼켜버릴 만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회사에 갔습니다. 집에서의 고통을 잊으려는 듯 일에 몰두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 우연히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서서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놀라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협력사 대표입니다. 오늘 박 회장님을 뵙기로 했는데 우연이네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듯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했으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에요. 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때문에 오후 내내 불안했습니다. 제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서히 빗속으로 끌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몇몇 이웃 아주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톡 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며느리예요. 하루 종일 일하러 다니느라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솔직히 말해서 저런 며느리 키우는 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입을 가리고 웃으며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인사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지금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열고 아버지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 싸움에 발을 들였으니 절대 뒤돌아서면 안 돼. 시어머니와 혜진이가 너를 미워하고 무너뜨리려 하겠지만 너는 굳건히 서야 해. 언젠가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밖에서는 바람이 차갑게 문틈을 파고들었지만 제 마음속 결의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더 큰 사건들이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밥상 이후 시어머니와 혜진의 눈에 서린 의심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졌습니다. 제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제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감시당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살면서도 마음은 늘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터져버릴 수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곳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희열에 찬 눈빛의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설명 좀 해봐라. 왜 회사 인사 기록에 내 이름 바로 옆에 박 회장님의 결제 사인이 있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었죠. 혜진이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앙칼졌죠.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니, 저 언니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요.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우리 집안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이 가족을 해치려고 무언가를 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어떤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칼날 같았죠. 평범하게. 평범했다면 왜 몇 년 동안이나 숨겼지? 넌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억울함이 가슴에 차올랐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서린 잔인함이 평소의 경멸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가 쥔 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때 민준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당황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박 회장님 딸이야? 저는 그에게 돌아서며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을까 봐요. 저는 경계의 눈초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당신의 아내,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방은 숨막히는 무거운 공기에 잠겼습니다. 그날 회사에 갔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회의는 그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많은 동료들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문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머지않아 시댁 식구들도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눈이 멀었느냐? 쟤는 회장 딸이야. 그럼 제가 널 뭘 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냐? 사랑, 순진하게 굴지 마라. 쟤는 우리를 무시하면서 그냥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민준이 망설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서연이를 믿어요. 믿어? 다시 한번 봐라. 제가 정말 너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지 않았을 거다. 시어머니는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숨겨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저는 박 회장님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 신분을 이용해 누구에게도 군림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한 이유는 그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잔인했죠. 사랑.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 딸이 내 가난한 아들을 사랑한다고. 거짓말 그만해라. 넌 걔를 그냥 장난감으로 여겼을 뿐이야.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부와 가난을 가리지 않아요. 저는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이 소박한 삶을 선택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대가로 신뢰를 얻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두려움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그가 그 어느 때보다 용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제 심장을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소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겼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제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넓은 집무실에서 아버지는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다가와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죠. 어리석은 내 딸아, 사과할 필요 없다. 아빠는 네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두었고 넌 내 마음에 충실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렴. 넌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만약 지치면 아빠가 나서마.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딸 서연이었고 그에 걸맞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이 앉아있는 거실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딸입니다. 만약 어머니와 동서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억해 주세요. 저는 쉽게 짓밟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고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가 시어머니와 혜진 앞에서 제 신분을 솔직하게 인정한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변했습니다. 평소의 경멸은 사라지고 그 대신 경계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후의 날들이 그렇게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팽팽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내려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톡 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 보니 네가 나를 무시해서 신분을 숨겼구나. 너처럼 권세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집에 들어왔지?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게임이라도 하는 거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누구도 무시한 적 없어요. 제가 숨겼던 이유는 단지 소박하게 평범한 아내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제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픽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메마르고 날카로웠습니다. 평범하게. 너 같은 사람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더 이상 날 속이지 마라. 이제부터 내 말은 절대 믿지 않을 거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설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진실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하는데 갑자기 동료 몇몇이 집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꽃과 선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축하해요. 회장님 따님인 거 알고 나서 다들 정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신분을 숨기고도 이렇게 소박하게 살다니.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꽃을 받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 안에서 혜진이가 나왔습니다. 그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그 광경을 저를 삼킬 듯이 쳐다보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휙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질투가 이제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혜진이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저 언니를 계속 이 집에 둘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할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 언니를 다른 눈으로 보는데 우리는 얹혀 사는 신세가 됐잖아요. 시어머니는 침묵했지만 붉게 충혈된 눈과 떨리는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한마디 변호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여전히 잔인할 정도로 침묵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고통을 억눌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와 동서가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는 누구도 억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산 이유는 오직 민준 씨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식탁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칫했고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민주는 마치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이미 일어나 제 그릇을 치우고 아무 대답도 기다리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눈물로 젖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란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편은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겨 방구석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떠날 생각은 아니었지만 만약 상황이 한계를 넘어서면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가려는 거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오빠, 나 너무 지쳤어. 나는 참고 평범한 여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어머니와 혜진이는 나를 받아준 적이 없어. 내가 여기 있는 건 그들 눈에 가시일 뿐이야. 민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두려웠어. 가족을 잃을까봐, 어머니 뜻을 거스를까봐.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이 쌓여갔습니다. 그럼 나는, 오빠는 나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적은 없어?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는 고요한 공백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은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때로는 일부러 친척들을 초대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독한 말을 내뱉을 때면 이전처럼 울거나 침묵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이가 갑자기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것 봐요, 언니. 내가 다 조사했어요. 언니는 박 회장 친딸이 맞았어. 참 대단하네. 몇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하지만 이제부터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요. 저는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모든 개인 정보가 적나라하게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진아, 네가 이걸 퍼뜨리는 건 두렵지 않아. 하지만 충고하는데 온 가족의 명예를 망칠 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는 마. 혜진이가 비웃었습니다. 가족? 언니는 이 가족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나는 여전히 민준 씨의 법적인 아내고 이 집의 며느리야. 그리고 네가 쉽게 나를 내쫓게 두지는 않을 거야. 그 대립은 마치 화약통에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폭풍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몰아칠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제가 마지막 전투에 들어섰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굳건히 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한 줄 적었습니다. 서연아, 굳세게 버텨.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들은 내 존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의 비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혜진이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고 증오의 찬 눈빛으로 떠나갔을 때 제 신분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진이 증거를 손에 넣었으니 제가 박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이 제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곧 세상에 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마치 큰 폭풍을 예고하듯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평소처럼 유지하려 했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죽 그릇을 식탁에 놓자마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숟가락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가식 떨지 마라. 서연아, 넌 박 회장 딸인데 왜 이런 집에 발을 들여놓았지? 우리를 온 세상 웃음거리로 만들 셈이냐. 민준이 놀라 급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어 말을 끊었습니다. 넌 조용히 해. 이 시간부로 나는 쟤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저렇게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이 집에 있는 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일 뿐이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꽉 막히는 것 같았죠. 민준을 쳐다보며 그가 저를 변호해 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독설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혜진이는 옆에 앉아 눈을 빛내며 입꼬리를 의기양양하게 올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 언니는 예전부터 우리를 무시했어요. 몇 년 동안 평범한 여자인 척하면서 우리 모두를 속였지만 이제 끝났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진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도 무시한 적 없고 속이려 한 적도 없어요. 저는 그저 소박한 삶을 살고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와 동서가 단 한 번도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픽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살갗을 긁는 가시 같았습니다. 소박하게? 정말 소박했다면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넌 그걸 숨겨서 언젠가 그 신분으로 우리를 짓밟으려고 했어. 내가 널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아.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문득 이 집에서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려 몸을 돌리자 혜진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거기서요. 언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 집에 언니 자리는 없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빛났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서가 저를 잉여인간으로 여긴다면 저도 더 이상 붙잡지 않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누구에게나 짓밟히도록 내버려둘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참았고 만약 그들이 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소식 들었다. 회사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아빠가 나설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감사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빠의 도움을 받기 전에 제 스스로 일어서야 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지만 목소리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아빠에게 전화하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기댈 곳이 하나는 있다는 사실에 다음 날 정말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한 동료가 달려와 아침 신문을 건넸습니다. 일면에는 X그룹 평범한 여직원, 알고 보니 박 회장 딸이라는 큰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회의 때 찍힌 제 사진과 함께 온갖 추측성 기사가 실려 있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하고 어떤 이는 질투했지만 모두가 저를 다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테이블에 던지며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진 채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 이제 속이 시원하냐? 이제 내가 어딜 가든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혜진이는 옆에 앉아 희열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니. 이제 저 언니 정체가 드러났으니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거예요. 저는 가슴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실이 드러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살기 위해 숨기려 했어요. 질투와 의심이 이 모든 것을 상처로 만든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부끄럽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좋아, 네가 인정했으니 이제부터 널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겠다.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불타올랐지만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이 드러났으니 이제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펴고 떨리지만 단호한 글씨로 한 줄 적었습니다. 서연아, 준비해. 내 인생 최대의 폭풍이 닥쳐왔어.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마치 온 도시를 잠기게 할 것처럼. 하지만 제 마음속 결의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앞의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폭풍 같던 그날 밤 이후 제 삶이 더 이상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몇몇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그들은 밀치며 다급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 씨, 박 회장님 따님인 게 밝혀졌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평범하게 살려고 일부러 숨기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시댁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죠. 인파를 헤치고 택시에 겨우 올라탔습니다. 이제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감시 대상이 될 것이고 이는 시어머니와 혜진이 저를 더욱 증오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나 집에 돌아오니 거실은 이미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마치 사기꾼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톡 쏘았죠. 여기 이 아주머니들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예요. 참 대단하죠. 몇 년 동안 숨기더니 결국 고귀한 신분이 드러났네요. 그런 사람이 이 집에서 힘들게 사는 척 연기를 했다니 한 이웃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고생 많으셨네. 아들을 몇 년 키웠더니 결국 재벌 딸을 데려왔구먼. 그거야말로 도마 위에 오른 생선처럼 남한테 휘둘리는 신세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지만 이제 그 침묵은 저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창가에 앉아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그는 망설였습니다. 서연아, 당분간 사람들 좀 피해서 지내는 게 어때? 네가 아버지 댁에 며칠 가 있으면 어머니도 좀 진정되실 것 같아. 저는 휙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나보고 떠나라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당신이 그냥 이 골치 아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난 그냥 널 위해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정말 나를 위했다면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서 있었어야죠. 민준 씨, 몇 년 동안 나는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당신이 나와 함께 맞설 용기가 없다면 내가 더 이상 뭘 기대해야 하죠.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저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재자석에 앉아 계신 아버지 박 회장님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저를 보실 때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부사장이 일어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서연 씨가 회장님의 따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은폐 행위이며 그룹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났죠.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는 제 친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사실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직원으로 살고 일하기 위해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만약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이의 그 소망을 들어준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곤란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저는 제 신분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한 모든 일은 오직 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회의 종료를 알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똑똑히 들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은밀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대단하구나. 온 회사가 다 알게 됐는데 아직도 뻔뻔하게 이 집에 들어와. 똑똑히 들어도 네가 아직도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한다면 당장 민준이랑 헤어져. 너 같은 여자는 걔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믿지 않으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억지로 쫓겨나지도 않을 거고요. 혜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가 왜 오빠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언니는 원래 고귀한 사람이고 오빠는 그저 작은 회사원일 뿐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불균형한 사랑을 믿을 것 같아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빛났죠. 내가 나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사랑은 지위로 재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수록 나는 더 지키고 싶어져. 그 말에 모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은 무거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지금 굳건히 서지 않으면 영원히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펴고 또렷하게 한 줄 적었습니다. 서연아,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은 고통스럽지만 오직 굳건해야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밖에서는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직 굳건해야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썼던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수첩을 덮고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 보았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일은 더 혹독한 시련이 닥쳐올 것을 알았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으로 내려가자마자 시어머니와 혜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갑고 단정하게 놓인 흰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건 이혼 서류다. 내가 혜진이랑 상의했다. 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곳이 없어. 아직 눈치가 있다면 당장 서명해.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과 민준의 이름이 갈라놓는 선으로 연결된 차가운 글자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는 옆에 앉아 눈에는 승리감이 번뜩였고 입꼬리는 비웃음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새언니, 언니는 원래 이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장님 딸이면 가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요. 우리 좀 그만 괴롭히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나길 원하셨다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됐어요. 하지만 이 서류로 저를 압박하지는 마세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고 이 집에 들어온 건 사랑 때문이지 누구에게 기대거나 무시하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죠. 사랑, 너 같은 사람이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그걸 증명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신분을 숨기지 말았어야지. 네가 숨긴 건 우리를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때 민준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죠.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돌아서며 그가 제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침묵하다가 힘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서연아, 그냥 생각해봐.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셨잖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은 제 심장에 꽂히는 마지막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눈물을 참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혜진이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마저 침묵을 선택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저는 나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가 울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딸아, 아빠는 네가 이 결혼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두었다. 아빠가 개입하지 않은 건 네가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네가 얻는 것이 눈물뿐이라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 아빠가 나서마
아빠가 온 세상에 네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아빠, 두려워요. 무서워요. 만약 아빠가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제가 권력 때문에 민준 씨와 결혼했다고 더 생각할 거예요. 제 사랑이 거래처럼 변하는 건 원치 않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렴. 언젠가 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아빠가 나서게 해다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속에 끝없는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박 회장 딸 시댁으로부터 이혼 강요당해 신문은 보도하고 소셜미디어는 떠들썩했으며 제 이름은 온갖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서 춤추는 글자들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숨막히는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대문 앞에 이웃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고 어떤 이는 비웃었죠. 저는 그들을 지나쳐 굳건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튀었죠. 이것 봐라. 이제 속이 시원하냐?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 이 집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혜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가 이 집에 하루 더 있으면 우리 망신도 하루 더 늘어날 뿐이야. 서류에 서명하고 당장 여기서 사라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명하지 않겠어요. 어머니와 동서가 원하신다면 법정에서 해결하죠.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포기해야 할 만큼 잘못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고 혜진이는 소리쳤습니다. 언니, 정말 끝까지 고집부리네요. 좋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혹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결의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자비함으로 승리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적었습니다. 서연아, 이 지경까지 왔으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하늘이 무너져도 굳건히 서라. 밖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와 마치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눈을 어둠 속에서 빛내며 다짐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가까워졌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 혜진이의 톡 쏘는 목소리, 그리고 민준의 가슴 아픈 침묵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은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제 앞에는 모든 진실과 감정이 끝까지 벗겨질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에서 나오자마자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화를 내는 대신 얼굴에는 계산적인 표정이 가득했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앞에는 노란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제 쪽으로 밀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이 집을 떠나기에 충분한 돈이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돈 받고 떠나라.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저는 봉투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돈으로 이 가족 안에서 제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돈이 필요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직 사랑과 존중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만약 어머니께서 제가 돈다발과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부엌에서 혜진이가 나오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말 참 잘하네요. 언니처럼 부자한테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오빠를 영원히 붙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는 원래 이 집과 어울리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원래 어울리지 않았어. 하지만 어울리느냐 마느냐가 내가 떠나야 할 이유는 아니야. 그 대답에 모녀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은 씁쓸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이전의 침묵과 인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소식을 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신분이 드러난 것이 그룹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연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이 회사의 가치를 조금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고 그 아이의 성과는 스스로 증명합니다. 누구든 이 일을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면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그 순간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혜진이가 시어머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언니를 계속 두면 언젠가 이 집을 통째로 삼켜버릴 거예요. 오늘 신문 기사 못 보셨어요? 사람들이 저 언니를 권력 있는 며느리라고 부르더라고요. 평생 저 언니 그늘에서 살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 눈빛에는 동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 신분뿐만 아니라 언젠가 제가 그들 위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건 어때? 어머니랑 혜진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휙 돌아섰습니다. 눈에는 불꽃이 튀었죠. 나보고 가라고요? 떨어져 지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당신이 그냥 숨쉬기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통이 가슴을 찢는 것 같았죠. 민준 씨, 몇 년 동안 내가 참았던 건 우리 사랑이 충분히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저 편해지기 위해 내가 떠나길 원하네요.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뭘 지켜야 하죠? 그는 당황하며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감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서 박 회장 딸 시댁으로부터 이혼 서류 서명 강요당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는 시어머니와 혜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실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미 몰래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붉은 도장이 찍힌 새로운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것을 제 쪽으로 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크게 떠들어서 온 세상이 네가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걸 알게 할 거다. 혜진이는 옆에 서서 눈을 빛냈습니다. 체면을 지키고 싶어요. 아니면 모든 걸 잃고 싶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았지만 떨리는 대신 고개를 높이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서, 저는 서명하지 않겠어요. 원하신다면 법정으로 가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이 터지면 세상은 누가 잔인하고 누가 이기적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혜진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평온하게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싸움이 절정에 달했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아빠, 더는 못 견디겠어요.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았어요.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내일부터는 아빠가 나서마. 준비하거라. 서연아. 이 싸움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된 자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일기장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내일 빛과 어둠이 충돌할 것이다. 그리고 막이 내렸을 때 무릎 꿇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밖에서는 바람과 폭풍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내일의 새벽이 이전의 어떤 새벽과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이전처럼 온몸을 감싸던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죠.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강인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아빠가 너와 함께 시댁으로 가겠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야 한다. 넌 너무 많이 참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저와 아버지가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꼿꼿이 앉아 있었고 옆에는 거만한 눈빛의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시선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는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방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위험 있는 눈빛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낮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입니다. 제 딸은 이 집에서 충분히 많은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왜 제 딸을 이혼까지 하도록 몰아세웠는지 똑똑히 듣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강경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따님이 신분을 숨겨서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켰고 우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신분을 숨긴 것은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조용히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의심과 경멸이 모든 것을 비극으로 만든 것이죠. 당신들은 단 한 번이라도 제 딸을 진정한 며느리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시어머니와 혜진은 멈칫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고 혜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민준을 쳐다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네, 민준군. 자네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야 할 사람이었네. 그런데 자네는 무엇을 했나? 아내가 짓밟히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을 때 자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자네가 아직도 저 아이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민주는 몸을 떨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죠.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어머니를 잃을까봐, 가족의 뜻을 거스를까봐 두려워서 내 곁에 있는 아내를 잊었어.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애처로우면서도 원망스러웠죠.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침묵이 나를 매일 죽여왔어요. 나는 당신이 한마디 해주기를, 나를 지켜주기를 기다렸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많은 약속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당신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내 곁에 서줄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만약 오늘 나를 선택한다면 일어나서 어머니와 동서 앞에서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해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빛났죠. 그는 일어나 어머니와 혜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전 서연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하고 이 결혼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저 애 때문에 엄마한테 대항하는 거냐?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남편으로서의 제 본분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혜진이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강철처럼 차가웠죠. 됐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누구든 제 딸을 모욕하거나 억압한다면 제게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두려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딸 서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도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은 진짜니까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약함이 아닌 강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 대신 스쳐 지나가는 부끄러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패배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넌 충분히 강해졌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가 제 자신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제 곁에 앉아 제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 오늘부터는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제 곁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펴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서연아, 너는 굳건했고 마침내 너 자신이 되었구나. 행복이란 폭풍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밝은 달빛이 집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의심의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제 자신의 빛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연 씨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여운이 남았을 겁니다. 한없이 약해 보였던 한 여성,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시누이에게 무시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에게마저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선택했고 진실과 마주했으며 굳건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단호함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서연 씨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막다른 길에 몰린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됩니다. 오직 당당히 일어서서 자신의 진실과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폭풍우를 헤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서연 씨는 소란스러운 싸움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내와 믿음, 그리고 자존감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어야지 파도 속에 서로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따뜻한 가정을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또한 지위나 돈, 명예가 결코 한 사람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가치는 인격에,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더 감동적이고 인간적이며 교훈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